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사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워낙 항상 해지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금을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보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수익 실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실버 같은 경우에는 요번 9월 10월 해가지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엄청 심했거든요. 20%가 넘게 올랐어요. 그에 비해서 금은 그만큼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한 8, 9% 정도. 실버는 지금은 이제 물건을 구할 수도 없어요. 돈을 더 줘도 구할 수가 없다. 아주 많이 주면 구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거품이 많이 끼었기 때문에, 당장에 만약에 좀 사고 싶다 그러면은 실버보다는 금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하지만 그 자체도 거품이 좀 있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선물 시세가 같이 따라 올라와 버리면 또 그 시세가 돼 버리거든요. 잠깐의 거품이 다시 그게 거품이 아닌 게 될 수도 있고, 빠지면서 실제로 거품이 빠질 수도 있고, 그건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정상적인 시세는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지금 요거 10돈짜리인데요, 지금 오늘 좀 떨어져 가지고 시세가 854만 7천원 나오네요. 10돈짜리가 37.5g입니다. 이 작은 게 그 돈이 나옵니다. 1kg짜리 하면은 2억이 넘어가죠.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 일할 때는 1kg짜리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했거든요. 그게 지금 2억이 넘어가니까 금값이 오르기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요거는 지금 실버바 1kg짜리인데요, 삼성금고래소에서 나오는 실버바입니다. 제작을 했는 실버바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거의 가격이 거래가 되는 게, 지금은 아마 이걸 주문을 하면은 2달, 석 달씩 기다려야 될 거예요. 주문이 되는 곳에서는. 지금 현재는 한 331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뭐 뒷금 시장에서는 거의 한 400만 원까지 최근에 올라갔었어요. 그 자체가 사실은 거품인 거죠. 선물 시세가 만약에 절반으로 떨어져 반토막이 나도 시장에 물건이 없으면 현물은 그냥 오히려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 시장 자체가 나중에 그 물건을 미리 계약을 해서 인도를 받겠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숫자상의 시세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엄청 많은 물량들을 실제로 인도하기 위해서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신용이 없어지는 거죠.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금이랑 은이 전고점이 2011년도쯤에 전고점이었거든요. 최근 한 20, 30년 동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전고점을 금은 벌써부터 한 1, 2년 전에 찍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실버는 불과 한 2, 3개월 만에 전고점을 이제 찍었어요.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거품이 좀 빠지고 공급이 된다면은 실버가 더 낫지 않겠나. 그게 원래 뭐 적당히 비쌀 때는요, 돌반지가 진짜 안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돌반지가 갑자기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제 돌반지는 덜 나가고 골드바 이런 거는 계속 꾸준하게 잘 나갔었거든요. 일시적인 거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돌반지도 많이 나갔어요. 돌팔지도 많이 나가고, 물론 골드바가 훨씬 더 많이 나가고. 보통 사람들이 상투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영원히 오르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오르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약간의 조정은 있으면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금 자체는 희소하고 화폐 자체는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금을 위로 던졌을 때 위로 안 날아가잖아요. 우주에 있지 않는 이상 중력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그건 그냥 단순한 법칙입니다. 이제 너무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 화폐, 커런시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뻔하죠. 한돈 얼마예요? 10돈짜리 얼마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이제 금액하고 제품 보여드리고 금액 맞으면 사가시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가격이죠. 사실 어제보다 올랐어요, 어제보다 떨어졌어요,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은. 그게 이제 투자 시장하고 비슷하죠. 자꾸 오르면은 포모 현상이 와가지고, 나는 이걸 못 가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뉴스에도 계속 나오니까, 요즘에 금값 계속 뭐 오른다,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 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 그대로 포모 현상인 거죠. 고점을 이제 찍었다가 지금 잠깐 조정을 보고 있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조정이 좀 보니까 하루에 뭐 몇만 원씩 떨어지니까 손님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다시 또 안정을 찾아가겠죠. 일단 믿을 수 있는 비금속 매장, 일반적으로 작게 하는 매장들을 뭐 폄하하는 경우도 있던데, 못 믿겠다, 실질적으로 매장을 열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속이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래 했는 집, 믿을 수 있는 집,
그리고 그 이제 사장님의 마인드 이런 것만 뭐 괜찮다면은 매장을 열어놓고 하는 곳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가격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사면 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요즘에는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는 거는 금을 가지고 오시면은 금의 제일 본질은 순도하고 중량입니다. 순도를 확인하고 중량을 체크해 가지고 그날 시세대로 이제 중량의 시세를 곱해 가지고 그 금액을 이제 드리는 거죠. 송금을 해 드리든지 아니면 현금을 드리든지. 이게 그냥 원 재료잖아요. 이거 자체가 금이잖아요. 4나인금 혹은 3나인금. 이 금이 3나인이라고 해서 금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4나인이 좀 더 순수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근데 팔 때는 우리 같은 귀금속 업장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믿음이 가고 조금 더 나는 똑같은 거면은 이걸 사겠다 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되긴 해요. 근데 품질만 맞다면은 거의 뭐 똑같이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간 거래를 하면은 가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반지나 팔찌 뭐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덩어리 하나로 그냥 딱 눌러 가지고 완빵에 만드는 거잖아요. 목걸이, 팔찌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연결을 고리를 하려면은 그게 중간중간에 땜이 조금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가감이 있어요. 근데 그 목걸이를 착용하면 또 목걸이를 착용했을 때 어떤 내가 가지는 만족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감을 좀 얻고 착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팔 때 또 시세가 오르면은 시세가 오른 만큼 또 그 가격은 가치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골드바에 비해서는 모양을 만들 때 댐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분석료는 들어간다. 시세에 따라서 비율대로 어느 정도 분석비가 차감이 되거든요. 대략 뭐 한 6,000원에서 15,000원 경우에 따라서 아주 옛날 금 같은 경우에는 2만 원까지도 3만 원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돈당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한 돈에 한 개가 아니고 그걸 다시 정리했을 때 그 안에 순수한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순수한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안에 약간의 불순물이 섞여 있다 판단했을 때 댐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제외시키는 거죠. 이 K가 캐럿 나무에서 유래가 됐는데 캐럿 나무의 씨앗이 성인 남자가 씨앗을 딱 꽉 쥐었을 때 24개가 들어간답니다. 24개를 꽉 쥐었을 때 들어가니까 꽉 찼는 거잖아요. 그게 24가 만이에요. 8만. 그러면 24개가 꽉 찼는 게 순수한 금이라는 거죠. 순수하게 금만 있다. 그럼 18 나누기 24를 하면은요, 75가 나오거든요. 0.75, 75가 나옵니다. 순금이 75%가 들어가 있는 거를 18K라고 하고요. 14 나누기 24를 하면은 58.3%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58.3% 흔히 이제 585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업계에서는 요 퍼센테이지가 14K인 겁니다. 순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죠. 금의 순도가. 예를 들어서 뭐 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8K는 75%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또 비용이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순수한 금을 뽑아내면은 거기서 0.75에서 약간 가감을 해서 계산을 해서 그렇게 이제 판매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예전에 92년도인가 93년도 메달을 가지고 오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회사 다닐 때 받은 그 순금이 이제 7돈짜리였거든요. 그 펜던트 같은 거 있죠. 회사에서 주는 거. 그걸 팔러 오셨는데 당시에 시세로 하니까 한 25만 원 정도 했어요. 7돈이. 근데 지금 이번에 파실 때 500, 한 2, 30만 원 이상 받으셨으니까 엄청나게 수익이 난 거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30만 원짜리가 500만 원 된 거죠.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실제로 그 옛날 그 회사에서 나온 그 펜던트 식으로 된 건데 옛날 금이라서 혹시나 해서 XRF 방사선으로 조사해가지고 금인지 아닌지 금의 순도를 이제 분석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잘 나오더라고요. 옛날 금인데도. 그것도 옛날 금이라고 치부할 필요는 없다. 금의 본질은 순도와 중량이다. 그래서 그 시세대로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드렸죠. 아무래도 금 쪽에 수요가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신구 쪽으로는 예전에는 결혼 예물 할 때도 반지, 목걸이, 귀걸이, 뭐 사파이어 반지, 사파이어 세트, 루비 세트, 진주 세트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 세트는 좀 안 하시죠. 요즘에는 커플링 정도 아니면 이제 여자 다이아몬드 세트 그 정도만 하시니까 지금은 그래도 금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투자 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뭐 대구에 있지만 많이 오십니다. 부산에서도 오시고 구미, 예천, 영천,
청도, 내정선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거창, 뭐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도 대구 분이 제일 많으신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대구에서 오래 했으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 계셨다. 꾸준하게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꾸준하게 그분들은 항상 오롯 골드바, 조폐공사에서 나온 골드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비자분들한테는 이제 제일 인지도가 높은 골드바죠. 그것만 또 고집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만 고집하시거든요. 항상 이제 재고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은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은 재고가 있냐 전화 오고 왔다가 있으면 그냥 바로 사가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많이 오십니다. 저희 정일품 보석 회사는 뭐 일단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했고요. 거의 제 나이만큼 했으니까 50년 가까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 가게라는 타이틀도 얻었고요. 그 덕에 뭐 TV에도 몇 번 나가고 하긴 했거든요. 일단 이 자리에 계속 오래 있었고 앞으로도 오래 있을 만한 회사,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회사, 신뢰 있는 회사라고 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